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미국 7월 옵션 만기 하방 변동성과 목재 선물 가격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네,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간략한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7월 옵션 만기가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 속에서 오늘 이제 집중해서 살펴볼 내용이 이제 목재 선물이죠. 목재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7월 3주차인데 7월 3주차에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금융상품들이 이 목재 선물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죠. 먼저 7월 3주차 이번 주 금요일 날로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형주 지수는 4월서부터 형성된 노란색 박스권 상단 쪽에서 이제 상승세를 강화시키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국가의 국가 주식 가격 지수를 대표하는 그 지수들도 이와 같이 4월의 박스 위에서 상승세가 강화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하방 변동성이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왜냐? 5월서부터 2021년 5월서부터 이와 같이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이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7월 옵션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강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됐고, 다우존스 주식가격 지수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인플레이션율의 증감에 따라서 주식가격의 등락이 연동되고 있죠. 즉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다들 물가가 갑작스럽게 높아지게 되면 실물경제 안 좋다고는 말하지만, 물건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적 증가세에 주식 가격이 연동되게 되고, 반대로 물가가 일정 기간 내려가는 기간에는 매출액이 줄어드는 요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이와 같이 연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2020년 3월에 경험했다시피 미국의 물가가 고점이 낮아지나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식 가격만 과도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일시적인 이와 같은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누적되게 되면 방향성에 매우 빠르게 수렴하게 되면서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지금은 7월 미국의 옵션 만기가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는데도 왜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강화가 되는 것입니까? 자, 주식가격 지수가 5월서부터 현재까지 상승세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미국의 물가는 2021년 3월에 2.6%, 5월에 5.0%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이 주식가격과 인플레이션율의 괴리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특히 5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을 만들게 된다면, 그와 같은 변동성을 돈을 들여 만드는 그런 한머니 조직이 있다면 다른 한머니들에게 쉽게 공격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포지션이 완전히 다 청산되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겪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하방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누적해서 일정 수준 폭까지 만들게 된다면 자기들도 목숨이 부지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어야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방 변동성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른 흐름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목재 선물이에요. 앞서 봤다시피 다우존스 아니면 나스닥 지수와 같이 상승세가 6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이 상승세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5월서부터 주구장창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 가격 차트에 많은 분들이 파가가 되지 못할 그림 실력으로 기술적 분석, 고가의 돈을 주고 배운 경험치가 전혀 없는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여기다가 접목을 하고, 심지어 이러한 기술적 분석 방법들을 돈을 받고서는 학습을 시켜주는 곳에서는 지속해서 이것이 맞다! 강조를 하고 있죠. 무모한 짓이에요.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특정 국가의 정책이 경제의 방향성을 만들게 되면 이 경제의 방향성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경제지표들을 등락이 만드는 경제의 방향성에 주식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만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주식 가격을 검은 선을 움직이는 실체라는 것은 정책에 연동된 경제지표예요. 근데 이 주식 가격의 이 차트 속에다가 수없이 많은 선을 긋고 뭔가 목돈을 주고선 배운 기술적 급등주 분석 방법들이 맞기를 기대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자, 목재 선물 가격이 5월서부터 현재까지 이 격한 하락세가 진행된다. 잘 봐라. 하나, 둘, 셋. 이거는 엘리어트에서는 하락 파동을 1, 2, 3파라고 안 하지 A, B, C파라고 구분해서 말해. 자, A파, B파, C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여기 유력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얘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번이나 3번 정도에서는 이 하락이 C파가 종료되게 되지 않을까. 아, 대단하지. 나 이거 돈 내고 배운 거야. 이런 기술적 분석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가격 차트가 엘리어트 파동에 적용될 수 있는 그 규칙이 원리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봐야지 되죠. 엘리어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이 분석 방법론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 나의 분석 방법들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은 이와 같이 상승 1, 2, 3, 4, 5파가 만들어져 있을 때 상승 1파의 상한 수준, 그 뒤에 이제 조종파가 나왔을 때 이 상한 수준을 조종파가 하회하는 경우는 나의 엘리어트 파동 분석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여기서 A, B, C파 갖고서는 지금 조정이 여기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기술적 분석을 결론을 내렸다면, 이거를 논하기 전에 앞에 상승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즉, 이 A, B, C파로 분석한 사람은 구라, 바보 멍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즉, 이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는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라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고, 그것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것을 모르거나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속해서 가격 차트에다 수많은 선을 긋고 온갖 작품을 만들게 되지만 다 의미 없는 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목재 선물 가격이 어디까지 지금 빠지는 건지, 얘가 지금 손절 라인을 넘었는데 지금이 손절하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진입해야 되는 기회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개방송에서 계속 봐왔죠. 저 목재 선물이라는 게 포함된 게 결국은 미국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여기에 미국의 실질 주택가격 지수의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죠. 수명주기는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은 수명주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앞서서 봤었던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이라는 조금 복잡한 분석 결론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접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명주기를 통해서 그림 자료로 쉽게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무엇을 알 수가 있게 되냐면,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2005년을 넘으면서 상승세의 마지막 단계인 쇠퇴기까지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종료가 되게 됐죠. 이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수명주기 제일 아래에 있는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죠.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태동기를 넘으면서 1차 상승기가 진행이 되게 됐고, 그 이후에 강한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서 휴지기가 횡보세로 진행이 되게 됐고, 지금은 2차 상승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미국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2차 상승 초기 단계에 있다면은 이에 연동되는 업황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 목재 가격이라는 것도 얘가 지금 빠지는 것이 방향성에 의한 것이 아닌 선물 만기에 따른 변동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방 변동성이 깊어진다.
방향성은 상방인데 하방 변동성이 깊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공포의 손절 시기가 아닌 기회에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또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이 수명 주기에 얘가 2005년경에 글로벌 부동산 경기의 수명 주기가 상승세기가 종료되게 되는 쇠퇴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그림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얘를 다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나타난 거예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최대 220만 채 수준까지 상승이 되게 되고,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일 때는 최저 80만 채 수준까지 내려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그 부동산 수명 주기에 상승세가 종료됐었던 이 기간을 보게 되면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상한 임계 수준까지 다 도달한 시기였어요. 이후에 하한 수준까지 이제 부동산 불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진행되게 되면서 하한 수준인 80만 채를 하회를 해서 이 절반 정도인 40만 채 수준에서 수년간 머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신규 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가 존재하게 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최저 수준을 절반 정도까지 더 하회한 상태에서 수년간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후 우리가 지난 공개 방송에서 봤다시피 렌트 거주 수요가 주택 매매 수요를 앞서게 되는 실질 주택 거주 수요가 지금 부동산 호경기를 이끄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지금까지 왔던 폭만큼 더 나아갈 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얘를 수명주기로 분석을 하게 되면 2차 상승기, 성숙기, 쇠퇴기까지 상승폭이 남아있다는 분석과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방향성의 상방인 게 확실한데 목재 선물 가격이 2021년 5월서부터 떨어지고 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유력한 지지선들을 지금 하향 이탈하고 있고, 엘리어트 파동 안 맞는다면 자 하락 N자다. 야 상승 N자, 이게 상승할 때 강한 패턴이고 하락할 때는 조심해야 돼. 하락 N자인데 얘가 지금 여기를 이탈을 했으니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고, 여기 또 하락 N자가 만들어지지가 않냐. 쭉쭉 빠진다. 손을 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와 같은 맞지 않는 분석을 하게 되지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는 지금 최대 220만 초까지 상승하는 폭을 남겨준 채 그 절반의 폭을 지금 진행하게 되는 부동산 경기는 2차 상승 주기, 1차 대세 상승기보다 더 강한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술적 분석과 유사하게 시각 자료로 다시 나타나게 되면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냉각주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파란색 박스가 만들어지게 됐고, 지금 목재 선물 가격이 2020년 9월에 이 박스 돌파했었던 박스의 상한 수준까지 와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것이 아닌 글로벌 부동산 경기 호경기 2차 상승 주기,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의 220만 채까지 상승하는 이 주기가 방향성이기 때문에 얘는 기회의 진입 시기가 되게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격 차트,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격 차트에 수많은 기술적 분석 방법, 급등주 분석 방법, 구름대를 띄우고 코카콜라 볼린저 밴드 띄우고 RSI 보고 MACD 보고 여러 가지를 띄워놓고서는, 그리고 증권 방송을 봐도 그런 사람들만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되니 당연히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초보자들은 혹여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지만, 심지어 최근에는 정규 방송에서도 연예인들 나와서 선 몇 개, 짝대기 몇 개 근거를 마치 그걸 알아야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혼선을 만들고 있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를 않고,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국가 정책에 연동되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가격 차트를 통해서는 도통 알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눈으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가격 차트상에서 왜 미국의 옵션 만기가 다가왔으니 이번 주가 이제 하방 변동성이 커지는 기간인데 왜 얘가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상승세가 왜 진행이 되는 것일까? 얘도 가격 차트에 수많은 선을 그어봤자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녹색 검색 창에다가 주상지라는 좀 낯선 단어를 적게 되면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지표 약자 주상지라는 카페에 접속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시황하고 이렇게 공유드리는 내용들이 정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7월 12일 시황, 7월 13일 시황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7월 12일 시황을 보게 되면 또 얘는 또 접속이 안 되네요. 여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 블로그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여기 시황을 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분석했었던 내용들을 좀 더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지금 안 열렸는데 7월 10일 날 시황이 지금 미국 채권 가격 지수 설계 도면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얘를 이제 방송에서 다루게 되면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자료 누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다루고 말았죠. 요와 같다. 미 연준은 확실하게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물가의 상승세를 제한하거나 또는 고점대를 낮추는 통화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채권 가격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이 자료를 통해서 인지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방송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